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정치권 전체가 시끄러운 가운데 며칠 전 제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6공화국의 시작이었던 노태우 정권 시절 토지 공개념이라는 의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대장동 사건으로 시끄러운 지금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아젠다가 여전히 유효한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일단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이 토지 공개념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는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일단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요, 이 토지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해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이나 취득을 누가 취득하든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 토지는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제 기반이죠. 토지 없으면 땅이 없으면 집도 못 짓고 예. 뭐 농사도 못하고 물도 가축도 못 기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이게 공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이 얘기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인간 분쟁의 근원이 됐던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뭐 그린벨트라든지 공공택지라든지 공공임대주택 다 이 토지 공개념에 속한 제도고요. 그렇네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포괄적인 그 공개념보다는 토지 이윤 분배 제도가 더 적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토지 이윤 분배 제도. 네. 자, 일단 뭐 토지 소유에 있어서 공공성을 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 재벌들이 그때 땅 투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도 많이 합니다만. 예. 그래서 노태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재벌들이 땅 투기해서 나라 망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을 살 시기라고 해서 수요가 많았던 데 비해 이 80년대 전반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도 했고 올림픽과 삼재 현상 덕을 본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이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대거 몰렸어요. 예. 그러면서 집값 매년 폭등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전월세 값도 같이 폭등했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졸부들이 양산됐고 서민들이 전세비 마련하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정권 차원에서 부동산 붐을 진정시키려고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 결과가 일기 신도시하고 토지 공개념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때 노태우 정부가 재벌들한테 이거 비업무용 토지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게 5.18 대책이라고 있어요. 5.18 조치를 발령하냐.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개인의 사유권 극도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다. 네, 뭐 이렇게 군부 정권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었어요. 예. 그때 입법한 법안들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 붙인 토지 공개는 3법을 도입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의 공공성으로 이 중심으로 본다라는 취지였는데 나중에 뭐 시장 기능 왜곡 등의 이유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모두 다 사실상 사장됐는데 저는 이 부분 사장된 이 부분은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사장시켰다고 봅니다. 예.
자,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또 토지 초과 이득세법, 또 개발 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먼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제부터 어떤 법안이었는지, 왜 위헌 결정을 받았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요, 계속 그렇게 전국이 부동산 투기판이 되니까 국민들이 공평하게 택지를 소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이런 법률입니다. 택지 소유 관한 법률이 이제 서울시와 광역시에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주택 부속 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조세를 통한 간접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 기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뭐 쉽게 얘기해서 국민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9년 4월 29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 토지 초과 이득세법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각종 개발 사업이나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개발 지역 주변 유휴 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 지가가 상승해서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 초과 이득을 세금 매긴다는 건데요. 쉽게 해서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지하철 났는데 땅값 이만큼 올라가겠네, 여기 부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예, 상식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징수 방법, 과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초과 이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양도세와 이중과세 문제, 요걸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양도세. 예, 그래서 1998년 12월에 폐지되는데, 그렇네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무슨 개발 이익이 생긴다. 굉장히 좋은 뭐 여기 아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하철이 뚫린다. 예. 그럼 당연히 땅값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거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 이 미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방팔방에 감으로 찔러보고 땅 사고 막 이렇게 그 부동산 기획부동산이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추가 양도세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이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대해서. 예, 뭐 하여튼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의미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중과세가 힘들다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개발 이익 환수. 이 개발 이익 환수에는 환수에 관한 이 법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화와 도시의 진정과 더불어서 개발 행위, 아파트 짓는다, 대장동에 아파트 짓는다, 뭐 이런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개인이 다 가져간다, 사유한다. 사유한 사람들 지금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언론에. 예. 그것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계급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정책 수단들이 투기 억제 그리고 지가 안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 이게 당시에요. 택지개발 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50%였는데 이걸 25% 반으로 깎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제도는 아직 존속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다음 정권에서는 예, 그것이 예.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무조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이익 환수에법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토지 초과 이득세법하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더 예언을 할게요, 제가.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제도가 사회주의 제도다. 아까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예. 이야기처럼. 그 얘기 틀림없이 나올 거고요. 그걸로 갑론을박 싸울 거고요. 예. 또 헌재에 다시 회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러겠네요. 그런 것이 나올 거고 일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동맹이 여기에 개입할 것이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당연히 또 이제 기득권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그리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거든요. 이게 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현행 헌법, 지금 헌법이 육공화국 헌법입니다. 제23조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23조 되어 있어요. 예. 각각 이게 정당한 보상이 얼만큼 되는 건지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22조에 이게 국가가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내놨던 개정안에는 이걸 더 세분화하게 3개 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거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 이 정신이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문제는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이 공공성에 대해서 더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래스카주, 덴마크,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토지 가치세제, 지대조세제라는 세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 방법의 세율은 다 다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천국인데 그런 게 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토지 소유권 개혁이라고 해서 헨리 조지 사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헨리 조지는요, 미국의 그 정치 경제학자인데요. 대표적인 지공주의, 그러니까 개인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대표적으로 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헨리 조지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선견지명을 가졌던 정치경제학자고 여기에 각 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땅이 많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 이런 나라는 토지 공공 임대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요, 크게 보유세 접근법과 공유 및 임대 접근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개헌안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토지 공개념은 토지 사유를 이제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토지를 공유자원으로 보고 정부가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접근법입니다. 예, 임대하는 거.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기득권 동맹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언론사의 사주가 어마어마한 부동산 업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역 전체의 토지에 공공 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홍콩 정부의 수입원의 35% 이상은 토지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세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예산 흑자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고요. 토지세가 많이 정부에게 예, 큰 도움이 되나 봅니다. 도움이 홍콩은. 되죠. 예, 여기는 뭐 얄짤없이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 예, 맞는 원칙대로 세금을 거두니까 우리나라처럼 안 그렇군요. 봐주니까. 홍콩과 싱가포르 외에 베트남, 영국, 인도,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이스라엘 등이 토지 공공 임대제를 선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토지 임대제를 선택해야 된다. 특이한 것은 베트남은 국가 소유지 않습니까? 토지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개인이 임대해서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임대하는데 이 임대한 토지는 거의 사유재산에 준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 우리 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수만 평 있다가 증조 할아버지가 좀 많이 말아 드셔가지고 이제 한 몇천 평, 1,000평 남은 거를 이거 내 재산을 우리 집안의 재산을 이거를 뭐 공공 임대로 돌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요, 이거 내 재산인데. 그래서 아까 헌법 말씀드렸죠. 헌법의 122조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된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 23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재벌들 땅을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그 비업무 땅을 이렇게 매각하게 됐던 건 거의 뭐 강력한 거의 군부 정권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은 쉽지 않죠. 재벌들 힘이 굉장히 세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 토지 공개념 3법이 위헌 시비로 이제 주저앉은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이 위헌 문제를 뚫고 입법이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위헌 문제를 뚫고 입법이 가능하도록 원하십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저는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입법이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토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정책 같거든요. 그렇죠. 좋은 정책이 근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 못해요. 지금 3가지 법안이 바로 입법하고 나서부터 저항받기 시작하다 나중에 이렇게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이 그렇죠. 다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토지 초과 이득세가 1994년에 헌재에 의해서 뭐 실현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것은 위헌이다. 정립이 됐고 택지 소유 상한 제도도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폐지가 됐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50%에서 25% 환수 비율이 낮아지면서 이게 그 이후에 유야무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라는 이유로 2002년, 2004년 각각 이렇게 뭐랄까 아예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존속은 하되 부과를 안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 대장동 사태가 워낙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나눠 먹고 하는 것인지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과 다음 정권의 개발 이익 환수제를 필두로 땅에 대한 공공성 문제가 던져질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여전히 저항을 받을 것이고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겁니다.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을 텐데 그래서 결국 헌재로부터 다시 위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의 양극화 그리고 토지 문제, 공공개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각 대선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VN의 사주는 국민이지 이게 언론사 사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TVN의 여기 사주는 기자들이라든지 국민이죠. 진행자분들은 충분히 공론할 수 있다. 사주가 땅 부자가 아니니까. 워낙에 오랜 기간 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의 이 토지에 대한 공공성이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